소방관은 왜 5분의 골든타임을 목표로 훈련할까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화재가 발생하면 단 몇 분, 아니 단 몇 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냥 출동만 빠르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특별한 시스템과 혹독한 훈련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긴급 출동 시스템과 철저한 훈련 과정,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팀워크를 발휘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방관이라면 이런 훈련을 견딜 수 있을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초고속 출동 시스템 5분의 법칙, 무슨 말일까요?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골든타임 5분을 사수하기 위해 철저히 훈련받습니다. 신고 접수부터 출동 준비까지 단 1분, 출동 후 5분 내 현장 도착이 목표입니다. 이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길은 1분마다 최대 2배 이상 번진다고 합니다. 즉, 단 5분 늦어지면 작은 불씨가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죠. 예시, 2023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고 후 단 3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해 초기 진압에 성공했습니다. 이 덕분에 불길이 확산되지 않았고 수십 명의 주민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동 출동 시스템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스템이 가장 가까운 소방서와 소방차를 자동으로 배정합니다. 소방관들은 24시간 대기 체제로 운영되며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단 30초 이내로 장비 착용 후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훈련된 소방관들은 신속하게 방화복을 입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며 이동 중에도 무전기로 출동 지시를 받습니다. 화재는 사람의 생명을 순식간에 앗아갑니다. 단 한순간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빠른 출동이 생명을 구하는 순간이니까요. 혹독한 훈련과 실전 같은 훈련만이 생명을 구한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강도 높은 체력 및 실전 훈련을 반복합니다. 기본적인 체력 훈련뿐만 아니라 화재 현장에서의 실전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훈련도 필수입니다. 1. 극한 체력 훈련. 소방관들은 기본적으로 20kg 이상의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출근하면 가장 먼저 체력 훈련을 실시합니다. 달리기, 팔굽혀펴기, 웨이트 트레이닝, 계단 오르기 등이 필수 훈련입니다. 예시,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는 30층 높이의 건물을 산소호흡기와 장비를 메고 계단으로 오르는 훈련을 매일같이 수행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산소 부족이나 체력 소모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죠. 2. 불길 속을 뚫고 가는 화재 진압 훈련. 실제 화재와 유사한 환경에서 연기가 가득한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때 시야는 거의 0에 가깝고 산소가 희박한 상태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예시, 대구 소방학교에서는 실제 불을 지른 건물에서 구조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 훈련이 없다면 실제 화재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훈련을 견딜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소방관들의 팀워크 목표 한 명이 아니라 한 팀이 움직인다. 무슨 말일까요? 긴급 상황에서는 개인의 능력보다 팀워크가 더욱 중요합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진압팀, 구조팀, 지원, 팀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완벽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1. 진압팀. 가장 먼저 화재 현장에 진입해 불을 끄는 역할을 합니다. 빠르게 소방호스를 설치하고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구조팀. 화재 현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 안전하게 구조하는 역할입니다. 연기가 가득한 건물 안에서 생존자를 찾아 이동시키는 것이 핵심이죠. 당국병력 지원팀. 부상자를 응급 처치하거나 구조 장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대연 작업 연기 배출도 이들이 담당합니다. 예시, 2019년 강릉의 한 주택 화재에서 진압팀이 불을 막고 구조팀이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구조했으며 지원팀이 응급처치를 진행했습니다. 한 명이 아닌 한 팀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강점입니다. 기상 출동 태세 단계별 출동 준비 체계, 상시 긴장 태세를 유지하며 출동 대기하는 우리의 소방관들.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단순히 출동 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기상 출동 태세의 13단계로 대응 수준이 달라집니다. 왜 이런 단계가 필요할까요? 화재, 재난, 대형 사고 등은 항상 규모와 위험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상황별로 최적의 대응을 하기 위해 단계별 출동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1단계 일반 비상대기 규모 출동 체계 유지. 적용 조건 평소와 동일한 출동 체계지만 특정 위험 요소가 감지되었을 때 발동됩니다. EAC 대형 행사,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 증가, 지역 내 경미한 재난 발생 시 어떻게 운영될까? 출동 인원과 장비는 평소와 동일하지만 대기 근무를 강화합니다. 주요 소방서의 인력이 추가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소방서 간 협력 체계를 미리 가동하여 대비합니다. 예시, 2023년 봄 강원도에서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비상 출동 태세 1단계가 발동되었습니다. 각 소방서에서는 기존보다 30% 더 많은 인력을 대기시키고 인근 지역과 공조하여 출동 시간을 10% 단축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1단계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2단계 강화된 비상 출동 인력 장비 추가 배치. 적용 조건 특정 지역에서 화재나 재난이 커질 가능성이 높거나 다수의 신고가 접수될 때 발동됩니다. 예시 도심 대형 화재, 강풍 태풍 등 기상재해 발생 시 어떻게 운영될까? 소방관들이 일반 근무에서 전원 비상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기존 소방서뿐만 아니라 인근 소방서에서도 지원팀을 추가 배치합니다. 헬기, 특수구조 차량 등 고급 장비들이 전진 배치됩니다. 예시, 2019년 강릉 산불 사태 당시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비상 출동 태세 2단계가 발동되었습니다. 전국에서 20개 이상의 소방서가 연합 대응을 했고
초기에 화재를 막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소방관들이 평소보다 2배 이상 긴급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언제든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말이죠. 3단계 전면 출동 최대 인력 장비 동안 조종부터 초대형 재난 발생 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일시 대규모 산불, 지진, 대형 폭발 사고 등 어떻게 운영될까? 전국 소방서에서 최대 90% 이상의 소방 인력이 투입됩니다. 육상뿐만 아니라 중등소방 헬기가 해상소방 구조로도 동원됩니다. 중경찰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난 대응 본부를 구성합니다. 예시 1995년 한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대한민국 소방청은 비상 출동 대세 3단계를 발동했습니다.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의 구조대원이 동원되었고 헬기 구조견, 수장기까지 총출동하여 50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3단계가 발령되면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가 파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의 산불 또한 국가적 재난으로 3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소방관들, 이분들의 희생 덕에 국민이 편하게 지냅니다. 오늘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긴급 대응력과 혹독한 훈련 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이 훈련을 견딜 수 있을 것 같나요? 가장 힘들어 보이는 훈련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소방관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나이트 팩트였습니다.